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뭐가 돌고 있죠? 네, 얘를 멈추게 할까요? 네, 회전체 어, 어, 네, 멈추겠습니다. 네,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렇죠, 회전체 건널비를 하고 있죠. 회전체 건널비. 네, 네,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고. 자, 이 까만 바탕이 좋은지 흰 바탕이 좋은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되지만 우리가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왠지 비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뭐 1-x라는 혹시라도 이런 어떤 함수가 있었다면 얘를 이렇게 회전한다.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건널비를 구한다면, 네, 건널비를 구하게 된 이유는 알겠죠? 네, 어쨌든 네, 그것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얘는 2파이에다가 네, 얘를 먼저 쓰면 안 되겠군요. 네, 얘를 먼저 쓰면 안 되고, 네, 2파이에다가 원주 뭐죠? 그렇죠. fx 그러니까 y 값 한 다음에 여기다가 ds를 하면, ds란 뭐냐면 요거 기울기를 반영해 줘야 되더라. 예. 그냥 단순한 기울기는 아니고요. 바로 이 거리, 이 길이의 연속된, 그러니까 n이 엄청나게 작아진 것을 반영해서 그걸 다 더하면, 연속으로 더하면 나올 것이다 라고 했고, 네, 얘를 이제 얘와 얘의 변수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적당한 어떤 상수를 쓰기 위해서 얘를 다 있었더니 x에 대해서 정리하면, dx로 우리가 정리하면, 얘는 y 곱하기, 그러니까 fx 곱하기 전부 다 x로 다 통일된 거죠. 그 다음 이 안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이걸로 바로 이 부분으로 되는 거죠. 뭐냐면 여기 1 더하기, 그렇죠, dx분의 dy를 이것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기울기를 똑같이 반영해야 되니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걸 잘 반영한 식으로 나왔죠. 제곱한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 적분하면 됐죠. 그게 이제 x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0부터 1까지죠. x는 0부터 1까지로 이동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다 적분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계산해봤죠? 네, 해봤다시피 얘는 뭐가 나오죠? 그렇죠. 루트 2 하고 곱하기 파이가 나오고, 얘는 실제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건널비를 구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 바로 이렇게 하는 것. 네, 이 방식으로 한마디로 펼치기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얘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여봤거나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펼치기로 하는 거랑 우리 적분으로 하는 거랑 이걸로 하는 거랑 이 방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이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나왔죠. 우리가 원하던 대로. 그렇죠? 이때 이 식은 반드시 꼭 1-x만 되는 건 아니겠죠. 똑같은 크기는 다 똑같이 나올까요? 한번 보죠. 자, 그것도 여러분이 뭐 당연히 해봐야겠지만, 자, 여기서 이번에는 y는 x 그래프를 놓고 한번,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밑변도 1이고 밑변의 반지름도 1이고 높이도 1이니까 얘를 회전했을 때, 얘를 회전한 거에 바로 건널비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식을 세우면 요거의 s는 0부터 1까지 한 다음에 fx는 그대로 예전에는 1-x였지만 이제는 그냥 x가 되겠죠. x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돼요? 그렇죠. 1 더하기, 예전에는 바로 마이너스 1이었죠. 바로 예전이라는 게 바로 이때는 마이너스 1의 가로의 제곱이었는데 이번에는 1의 가로의 제곱이 되겠죠. 하고 dx가 곱해지는 거죠. 곱해지면 이걸 하면 이것도 똑같이 이건 뭐 하나만 하죠. 이거 하나만 2파이가 빠졌네요. 네, 하나만 얘도 바로 똑같이 이게 나오죠.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요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에는 너무 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얘를 뭐냐면 바로 이렇게 된 경우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1-x라고 놓고 얘를 뭐 y축으로 한번 회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예. 비가 오는데 왜 오늘은 빨리 목이 타네요. 그래서 먼저 저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올 테니까 그동안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Y축으로 하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뀔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거고, 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계산을 해봐갖고 이게 나오는지 보세요. 네, 해봤죠? 네, 그동안에 저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좋아요. 우리는 결국 펼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펼쳐갖고 하고, 아니면 적분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밑변과 밑변의 반지름과 그게 같다면 얘를 x축으로 회전하건, 네, 얘를 y축으로 회전하건, 네, 이거 식이 찾았죠,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하건 또는 이렇게 회전하건, 네, 이 식을 갖고 회전하건 또는 이 식을 y축으로 회전하건 상관없이 이 펼치는 방법과 이 모든 것이 똑같이 우리 예상대로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그걸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은 당연히 뭘 또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임의에 여기가 여기가 h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가 r인. 그렇다면 얘는 식이 어떻게 써지겠어요? y는 그렇죠. h분의 r 해가지고 x, 그러니까 기울기가 바로 그거죠. 네, 그거 가지고도 일반적으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일반적인 코닉의 이거를 건널비를 한번 적분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일 때 요거는 어떻게 될 건지 해갖고 이게 정말 같은지 그것도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게 코닉에 대해서만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 그 원뿔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닐 거예요. 한번 처음에 우리가 이걸 도입하게 된 게 바로 공 때문이었으니까 공으로 한번 가보죠. 자, 실판부터 새로 가져오고요. 공이라는 게 뭐였냐면, 공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거였죠. 문제가 처음에 됐던 게 사실 이거였거든요. 얘를 이렇게 회전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했을 때 이거의 건널비를 구하려다 얘가 왜 얘가 4파이 r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건널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그때 우리가 얘를 원 기둥 모양으로 쪼개봤더니 원 기둥들이 합으로 했더니 그때는 파이의 제곱에 r의 제곱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였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모르죠. 초등학교 때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배웠죠, 그냥. 예. 얘를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궁금증은 원 기둥처럼 어떻게 얘를 펼칠 수 있는 방법이, 펼쳐가지고 얘를 넓이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넓이 가지고 얘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뿔처럼. 그럴 수 없다. 아마 그럴 수 없을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지구를 우리가 지도로 나타내려면 절대로 왜곡이 없이는 그릴 수 없게 되죠. 이것만 증명하면.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지도가 있다면 이게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리가 일정한 어떤 거리라도 이게 그대로 지켜지는 평면이는 없거든요. 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여보세요. 수학적으로. 좋아요. 우리 목표는 지금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바로 이게 아니고 바로 이 방식이 아니고, 이 방식이 원 기둥 모양이 아니고 여기 뭐죠? 그렇죠. 원뿔 띠로 하면은 과연 얘가 나올까? 원뿔 띠로 하면 사실 나올 것 같죠? 왜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원이라는 것이 얘를 이제 이쪽으로 좀만 이렇게 너무 많이 옮겼나요? 줄이죠, 그냥 이렇게 줄여서 놔두고. 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바로 이 부분, 원의 이 부분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조금 더 정확한 원을 좀 가져와 볼까요? 네, 정확한 원을 가져와 볼게요. 네, 이렇게 바로 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런 거, 네, 이런 건데 바로 이 부분을 크게 확장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바로 이 부분, 어디 부분?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까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해서 원이 지금 이렇게 있다면 이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쪼개기를 이렇게 쪼개기로 해봐요. 이런 식으로 쪼개기로. 그럼 이런 원뿔띠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되는 원뿔띠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되는 원뿔띠가 하나 나오겠죠. 원뿔띠가 띠입니다. 띠를 지금 회전한 거예요. 띠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는 이런 오차가 상당히 감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단지 이 부분에 오차만 있는 게 아니죠. 회전하면서 생기는 헐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기둥하고 그 원기둥 부분하고 원기둥하고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원뿔띠를 할 때하고 단지 이 부분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얘가 약간 안으로 굽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헐거운 부분이 있죠. 헐거운 부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얘를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쪼갠다면 이번에는 원뿔띠가 어떻게 돼요? 4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4개가 나오면서 아까보다 오차가 훨씬 줄게 되죠. 이 오차는 단지 이 부분의 오차만이 아니고 바로 이 기울어진 부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울어진 부분에 회전했을 때 이 원래의 구와 닿지 않는 바로 그 부분의 띠 부분도, 띠의 기울기 부분도 상당히 좁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좁혀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한 번 더 해서 얘를 더 쪼개보면, 더 쪼개서 4개로 이렇게, 만약에 4개를 다시 8개로 쪼개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거의 이제는 이 부분도 없어졌고, 그때 회전하면서 생기는 이 구의 회전체, 이 공의 회전체하고 바로 이 원뿔띠 사이에 바로 이 벌어진 부분도 상당히 좁혀지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점점 얘를 더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쪼개면 쪼갤수록 점점 이것들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보지 않아도 개념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지 않아도 개념적으로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지우고요. 바로 쓰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뿔띠의 모음으로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델타 S로, S란 건 뭐예요? 바로 이 길이죠. 이 길이. 이 델타 S가 그거였으니까요. 설마 또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지? 그러진 않겠죠? 이 길이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의 가로의 제곱이었으니까, 델타 X하고 델타 S의 가로의 제곱, 이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죠. 그걸 이용해서 델타 S를 쓴 거죠. 델타 S를 쓰고 그 다음에 얘를 회전한 것 바로 이 반지름, 그래서 2파이 Y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X가 0부터 R까지, 0부터 R까지인데 현재는 S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아직도 뭐 컨티뉴어스가 아니니까, 디스크리트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n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n을 무한으로 잘게 쪼개는 거죠. 그럼 얘가 ds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개념적으로 우리가 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 식으로 하면 이게 실제로 이거의 건널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직관적으로도 그렇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맞겠죠. 우리의 직관이 우리 속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정말로 이거의 구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게 띠를 실제로 구가 이루는 띠가 있을 텐데, 이 띠가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뿔, 그러니까 삼각뿔이 아니고 원뿔의 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아주 미세한 차이하고 바로 이 기울어진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들을 n을 무한으로 해버리면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이게 ds가 되고 이쪽이 바로 이 원주 부분이 나오죠. 원둘레 부분이 나오겠죠. y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분하게 되겠죠. 자, 얘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식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좀 더 익숙한 식으로 바꿔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이미 했다시피 1 더하기 dx에서 dy를 한번 기울기가 반영이 되는 거죠. 여기서 기울기가 반영이 되고,
네, 이렇게 돼서 바로 이 부분이 ds가 되는 거죠. 바로 길이의 증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파이 하고 여기에 fx, f, 그러니까 이 원주의 반지름 부분이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컨티뉴어스하게 더해져야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x는 식이 뭐예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써보면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범위는 정적분이니까 반드시 범위를 써야죠. 0부터 어디까지? r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반구가 돼요. 공의 반이 0부터 r까지니까 얘를 회전하면 공의 반이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2파이가 있을 거고요. 2파이 상수는 앞으로 빼고 계산이 편하니까 그래야. 좋아.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그렇죠. 얘는 뭐가 됩니까? 네,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1 더하기 바로 얘의 미분이 요거 제곱이죠, 제곱. 네. 혹시 앞부분에서 제가 지금 다 제곱을 빠뜨렸다면 제곱을 여러분 다 채워주세요.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미분해서 제곱을 넣어보세요. 그래갖고 dx를 네,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방금 헤드폰을 끼고 한 사람은 방금 이 컹 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겠죠. 네, 죄송합니다. 수업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해설이 안 될 짓을 가끔가다 하게 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제로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해보면 알겠지만 2파이하고 이 부분이 r 제곱이 나오죠. 네, 그래서 방공이 이거니까 공 전체의 부피는 네, 이거 공입니다. 공 전체의 건널비는 4파이 r의 제곱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은 옛날에 그럼 이건 우리가 실제로 푼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 예전에 알고 있다는 것이 나온다는 것만 확인한 거 아니냐라고 까칠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얘가 수렴한다는 거 보이면 돼요. 아까 우리가 델타 x, 델타 s 그 다음에 뭐죠? 2파이 fx, 네, fx에 바로 얘가 요걸로 했을 때 실제로 얘가 수렴한다, 건널비가 수렴한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까칠한 분한테 선물입니다. 됐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보여봐야죠. 뭐를? 그렇죠. 얘를 y축으로 회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y축으로 회전한다면 식이 어떻게 나올까? 바로 이제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y축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건널비도 똑같이 해봐야죠.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올지, 바로 이 부분의 식이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방구가 바로 얘가 나오는지도 확인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바로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제가 문제를 안 내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는 문제를 푸는 사람, 주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 문제를 그거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는 바로 이렇게 되는 뭐 쌍곡 회전체를 y축으로 회전하면 이런 식의 건널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얘가 뭐 이렇게 있는데 x축으로 회전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런 식의 건널비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 건널비들. 네, 얘를 좋아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k라고 놓고, 네, k가 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해갖고 한번 두루두루 해보세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뭐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되는 뭐 타원체, 네, 타원체 부피도 해봐야 되고, 식은 여러분들이 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바로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의 회전체의 건널비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쪽으로 될 거고요. 또는 이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y는 x 3승 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번 돌려서 구해보고, 이렇게 한번 돌려서 한번 구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빈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채워가 보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건널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건널비와 부피의 관계까지 쭉 이야기한 다음에 건널비, 부피 이 세 가지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고 할게요. 다음 시간에. 네, 오늘 감사합니다.